예, 뭐 시정은 매우 공적인 일이고 또 시의회와 항상 상의도 드려야 되고 또 동의도 얻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차분차분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빠르게 많은 걸 하고 싶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시정이라는 게 시정 혼자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정과 국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하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분하게 잘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밖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시민들과 의논해서 차분차분하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렇게 좀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만으로 받는 행정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행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한 내용을 보고한다 하더라도 일부가 누락되거나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현장의 이해 당사자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대한 문제들은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또 현장의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이해 당사자 또 현장의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해드릴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로 올라오는 내용은 절박함이 떨어지거든요. 현장에는 가면 언제나 절박한 우리 민원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절박함들을 직접 만나야만이 행정에서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해드리죠. 많은 현장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지난 대조기 때 서항을 갔습니다. 마산에. 그래서 서항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살피고 이제 미래 중장기적인 대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살피고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문자나 전화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이제 구항 쪽, 어시장 쪽, 해안 쪽에 또 바닷물이 넘친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지역은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태풍이 온다 해서 배수지 보고를 받을 때 충분히 잘 정리가 되었다, 대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대책이 수립된 지역에서 정말 딱 그 경계선으로 비껴나 있는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미처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라서 밤새 거기서 이제 그 직원들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이제 현장을 정확하게 점검함으로써 현장에 가보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시민들의 연락을 받고 가서 알게 됐던 그런 게 있죠. 굉장히 인상 깊고, 그래서 현장을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느낀다. 이 행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 또 행정과 크게 관계없지만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행정에 와서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갈등들은 어쨌든 그 사이에 공무원들하고 또 수많은 또 접촉이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신이 좀 쌓여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제3자들이 나서서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이 나서면 신뢰와 믿음 속에서 충분히 입장들을 이해하고 역지사지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해 갈 수 있다, 갈등을 줄여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갈등 관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나 갈등 관리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되고요.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위원회하고 좀 다릅니다. 좀 더 큰 문제죠. 근본적으로 시정에 있어서 큰 화두, 큰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행정에서 그 이해 당사자 일부라든지 공무원 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됨으로써 시민들이 결정 과정에 소외되고 또 결정이 다 나오고 난 결과만 통보받음으로써 시민들의 이해관계하고 대충돌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거는 이제 시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에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또 어떻게 시정이 가야 될지도 공유하면서 시민의 집단지성,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의 소신도 뚜렷하게 있고 이렇게 가야 한다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먼저 주장되고 또 그것이 한편으로 오해에 의해서 강요되다시피 한다면 어느 시민이 동의하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시간은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결정이 되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공론화 과정이 정보의 공개 과정이고 여러 시민들의 집단지성
모아가는 과정이다. 그걸 참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민간과 지금 행정이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버넌스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도래하기 시작했고 지금 다른 데 가면 그게 활짝 꼽혀 있는데 우리 지역만 오히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런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의회에서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이게 의회에서도 시가 뭐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거 검증단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스스로가 검증단을 만들어서 검증하고 시정을 감시하고 질타하고 대안을 내놓으시고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뭐 적극 환영하고요. 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 소속을 떠나서 그분들도 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로서 이 지역의 발전이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 다 마찬가지고 저는 뭐 두루두루 빠짐없이 만나 뵙고 시정을 넣고 의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되게 바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4분 다 참석은 안 되고 아무리 일정을 맞춰도 3분이 참석이 되시고 국회에 가서 제가 찾아뵙고 저희 시정을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매년 필요하면 한 2회 정도 그렇게 반기별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자문그룹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뭐 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거 생기고 그 다음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이제 협력 관련된 위원회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갈등관리위원회나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또 시정의 어려움들을 그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또 자문기구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도 풀어가고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 시민들을 이렇게 잘 조직화해서 끊임없이 자문받고 또 상의드리고 그래갈 생각입니다. 그게 제일 안 좋겠습니까? 이제 남북 교류 문제는 2가지거든요. 하나는 인도주의적인 동포애와 인류애적인 측면에서의 그 교류와 협력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경업 위주의 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2개가 결코 뗄 수는 없는 거고요.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이 우리 지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선제적으로 우리가 남북 교류를 통해서 우리 창원 지역의 경제의 돌파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도 남은 여러 가지 이제 교류나 협력도 있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도적이고 동포애적인 교류 협력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우리 시가 잘할 수 있는 창원형 남북 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 교류에는 그런 업체들의 참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의 그 비교 우위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이제 노템,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등등 또 여러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남북 교류 협력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제 모임이 필요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의회에서만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이제 될 거고요. 당연히 어떤 일을 하려면 기금은 필요하죠. 지금은 저희들이 남북 협력 사업을 할 때는 뭐 정부의 남북 그 협력 기금을 이제 사업비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도에도 그런 기금을 앞으로 또 다시 설치한다 하고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이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뭐 실무적인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또 정부와 함께 준비를 해와서 운영과 안전, 뭐 경기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했다. 조직에서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도 지금 역대 최대 국가와 선수가 참여하게 있고, 그 다음 특별히 이제 북한 선수단 22명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참여하기 시작해서 여러 대회에서 이제 교류가 있었지만 이번에 좀 규모도 크고 또 많이 오므로서 어쨌든 평화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평화를 쏘는 그런 대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총이라는 것이 사실은 갈등과 대결의 상징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총을 쏘는 사격 대회지만은 북한이 참여하고
북측 선수단이 여기서 잘 경기하고 성과를 내므로써 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잘 격려해 줌으로써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하나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이 될 것이다. 계기를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오시면 잘 해드릴 생각입니다.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잘 없고요. 다만 이제 거기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게 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도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또 관련 단체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저는 늘 뭐 시장이 되기 전에 제 생각엔 그 건물 전체가 투명 유리로 된 건물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주위를 모두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은 많이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이런 여론이 있다면 도청과 미래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 지금 창원 경제 뭐 도시 생긴 이래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들이 이제는 뭐 경쟁국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좀 잃어간 데서 오지 않느냐. 동시에 또 잘 나갈 때 우리가 미래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탓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어려울 때 또 늦다 싶을 때가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 잘 해 나간다면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힘과 용기를 내서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